아 저거 진짜 여우 같은데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거 같은 여자 입장에선 진짜 짜증남. 구독 좀 해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과 진행되는 메모장 컨텐츠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연상남 꼬시는 법입니다. 오늘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연상남을 짝사랑하고 연상남을 좋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빠가 연상남 꼬시는 법 정확하게 알려줄게.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연상남 입장에서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친구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건 사실 귀여움이에요. 귀여움. 이게 무조건 필수야. 근데 이게 안 귀여운 사람도 귀여워 보이는 게 나이 차이잖아. 다들 알잖아. 안 귀여워도, 애교 부리는 게 아니어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냥 귀여워 보일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니까 엄청 성숙해 보이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긴장해서 뭔가 이런 애교 부리는 거나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성숙해 보이려 하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성숙한 여자를 좋아하면 오히려 연상을 좋아하지 연하한테 엄청난 막 성숙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연하면 오빠 하면서 그냥 그 귀여운 매력으로 가는 게 나아. 괜히 막 성숙해 보이고, 저 어른이에요. 저도 완전 성숙해요. 물론 그것도 귀여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연상 입장에서는 연하가 귀여움이 무조건 일장이에요. 근데 늘 성숙한 게 아니라 가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항상 성숙해 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엔 좀 귀엽고 뭔가 칠칠 맞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뭔가 직업적인 거나 꿈을 위해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숙하거나 노련한 거를 보여주면 연상 입장에서는 또 얘가 또 이런 거에선 되게 대단한데? 그런 게 엄청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야. 가끔씩 나오는 성숙함입니다. 뭐 보는 모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이 아니어도 어떤 거를 임할 때 성숙해 보이고, 어떤 가치관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서 또 성숙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해맑고 귀여운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땐 되게 진지하고 자기만의 뭔가 생각이 있다? 그럼 달라 보일 수 있지. 환승연애만 봐도 사실 연상 연하 커플들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하 여자가 오빠한테 보여줄 때 매력이 대부분이 그 귀여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오빠들이 엄청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그 칠칠 맞은 그 백치미, 그런 게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호 본능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여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지금 주제 자체가 꼬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본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본인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면은 오빠 입장에서 이렇게 챙겨주거나 파고들 만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 남자한테는 오히려 완벽주의로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빈틈을 줘야 남자들이 파고들고 그걸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립심, 독립심이 강하면 남자 입장에서 다가오기가 어려운 여자예요.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오빠 입장에서 이것도 못해? 오빠가 해줄게.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지,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빠 입장에서 좀 빈틈을 만들어줘서 내가 막 귀여워한 게 아니었는데 점점 귀여워 보여. 얘 왜 이렇게 귀엽지? 왜 잘해주고 싶지?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못 따냐? 따줄게 하고 그냥 싹 따주는데 힘 완전 세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요? 그냥 이런 되게 흔한 거 있잖아. 음료수 뭐 병 따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건 연상뿐만이 아니에요. 남자한테 해주면 남자 입장에서는 제가 해드릴게요. 거기서 그냥 남자 입장은 이제 좀 이게 접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교류야. 난 못하는데 남자여서 해줬네. 그게 사실 이성적 교류잖아요. 그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게 남자로서 이 태토력을 올려줘서 내가 너 지켜줄 수 있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환승연애에서도 이번에 나왔는데 윤영님이 백현님한테 처음으로 근데 오빠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백현님이 오빠요? 하면서 그 오빠 소리에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빠 소리에 대해서 딱히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없어. 뭐 그냥 그렇다. 나는 그냥 그렇다거든요. 사실 누군가한테는 오빠가 엄청난 약간 도파민이라 해야 되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빠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빠라고 많이 부르기, 뭐 선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나 대학교 때 그랬어. 여자 입장에서 오빠 소리를 어려워해서 그냥 형님이라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어. 그래서 오빠 소리를 이제 어색해해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남자 입장에서는 오빠로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빠라고 많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뇌리에 박힐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많이 해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오빠 입장에서 이거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교류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부탁 많이 하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도 생각해보면은 연하랑 막 뭔가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했을 때들을 생각해보면은 뭔가 나한테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찡찡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동갑이나 누나면은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동생이면 그게 조금 괜찮아. 훨씬 덜 부담되긴 해요. 아 물론 오빠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외모가 취향이다 그러면 사실 그런 친구가 계속 부탁 많이 한다? 뭔가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 아 오빠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해서 부탁 많이 들어주다가 가끔씩 아 근데 오빠 저번에 이거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어떤 답례를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매번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도 할 줄 알고 그런 모먼트를 보여주면은 오빠 입장에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아 근데 연하에 관심이 없는 연상남이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성숙함을 밀고 가야 되기는 해요. 연하 안 좋아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성숙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서 그 남자가 어디 가가지고 연하는 딱히 자기 스타일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으면 성숙함으로 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어렵긴 해. 아 저거 진짜 여우 같은데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옷 빌려 입어서 오버핏 티내기, 옷 빌려 입어서 오버핏 티내기. 뭐 예를 들면 좀 추울 때 오빠 저 혹시 그 후드지와 한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추운데 이러면 그래? 하고 이제 입었어. 근데 완전 커, 완전 이만해, 박스티야. 그럼 또 그거 보고 오빠 저 이거 너무 큰데요? 이러면서 막 팔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진짜 여우다. 저거 같은 여자 입장에선 진짜 짜증남. 아니 근데 남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그게 여자니까 나보다 작고 사이즈에서 오는 차별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게 귀여워 보이죠. 얘 진짜 조그맣고 얘 진짜 여자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상남 꼬시는 법, 옷 빌려 입어서 오버핏 티내기, 이거 진짜 여우다. 아 그리고 맞아, 그게 진짜 많아요. 혹시 상대 연상남이 본인보다 좀 키가 크다, 키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뭐 좀 가까이 가서 특유의 눈빛 있거든요. 남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밑에서 고개 들어서 쳐다보기, 이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게 키가 작으면 이렇게 아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있어 45도 각도. 근데 이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고개는 내리고 눈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알지? 그래,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이야. 그게 정확히 맞아. 그 눈빛으로 가버리면은 집 가서 생각난다. 근데 거기서 보호본능 자극하면서 오빠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후드집 한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한다? 해줄게 해주는 거죠. 바로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 보내기, 이거 중요합니다. 켄지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옷깃 슬쩍 잡기. 아 그건 사실 연상남이 아니어도 된다니까? 연하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같이 술을 먹었어. 그래서 2차 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실 요즘에는 차도랑 인도랑 구분이 없는 거리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걷기 어려운 거리들도 있어.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옷깃 잡고 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아 오빠 저 버리지 마요, 같이 가요, 이러면서 막 옷깃 잡고 온다? 진짜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옷깃 잡기? 이건 뭐 제 취향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남자애들 다 좋아할 거예요. 일단은 연상남 입장에서 어쨌든 나도 이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채팅이 올라왔는데 뭐 많이 물어보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도 뭔가 알려주고 이러면서 관계에 있어서 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도 많이 물어보고 알려줬을 때 칭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오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오빠잖아. 바로 끝납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뭐 많이 물어보기, 귀찮을 정도로 뭐 많이 물어보기. 사실 나보다 어린 여자이면 귀찮아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물어보기뿐만이 아니에요. 뭐 많이 물어보고 플러스 칭찬. 맞아, 당신은 오빠로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남자는 여자한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거나가 아니어도 이 여자가 나를 칭찬해주면 이 여자한테는 계속 칭찬받고 싶어져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어도 야 너 몸 엄청 좋아서 너 요즘 운동해? 이런 여자가 무리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갈 때 몸 더 좋게 보여주고 싶고 더 운동 열심히 하고 가요. 그걸 칭찬받고 싶어서. 그 여자한테 잘 보고 싶은 게 아니어도 뭐 많이 물어보고 칭찬 많이 해주면 내가 이 여자한테는 진짜 많이 알려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칭찬 많이 해주면은 오빠잖아가 되는 거예요. 저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계속 먼저 연락하다가 내일은 먼저 연락하라고 말하기. 저런 포인트가 뭐냐면 부탁이기도 하지만 그 연하여의 리드도 있거든요. 계속 먼저 이렇게 연락하다가 오빠 내일 연락해주세요, 오빠 집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뭐 이런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오빠가 먼저 연락해주셨어야죠,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약간 오빠가 조금 눈치 보면서 왜 내가 이끌려가는 것 같지? 그런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저런 게 아니어도 가끔씩 나오는 그 리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나오는 당돌함? 항상 계속 매번 당돌한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 그 당돌함으로 오빠를 당황시키는 거야. 항상 당돌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막 해맑고 귀엽고 하다가 갑자기 당돌한 거 싹 들어가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당돌함이나 리더십 같은 걸로 오빠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저러면 너무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싶은데,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 똑같은 연락이어도 연하한테는 좀 더 관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덜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귀찮아한다? 귀찮아하는 척일 수도 있어. 귀찮게 또 알았어 도와줄게 이걸 수도 있는데, 진짜 귀찮아해서 연락을 안 받거나 좀 멀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방법을 썼어도
안 될 확률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상대방이 날 귀찮아하는 거면 그냥 운명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연상남 꼬시는 법은 가끔씩 당돌함, 가끔씩 성숙함을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오빠의 정신을 그냥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오빠 꼬시는 법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알아보았고요. 이거 외에도 본인들이 또 오빠를 꼬셨던, 지금 나 오빠랑 연애 중인데 이런 방법 썼는데 잘 먹혔다, 이런 경험담 있으면 댓글에 많이 풀어주시고, 또는 본인이 오빠 입장이다, 연하의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또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을, 매력 포인트들을 써주시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참고하고 연상연하 커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연상남 꼬시는 법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오빠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안녕. Summer speed 너가 맞자고 한 summer